안녕하십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고 싶을 때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계약할 때의 경우의 수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증금이 변동이 없는 경우와 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 또 보증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로 세 가지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짝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가? 이것은 안 써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그 정의를 보면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1개월 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한 것이니 사실상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서로 일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의사표시로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구두로 표시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가 불가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재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에 합의를 했다면 보증금은 변동이 없으니 종전 보증금을 기재하고 계약기간만 더 연장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시 계약한 그 계약기간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다시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고 종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만약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었을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꼭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권리 변동을 체크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약서 작성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면 현재 보증금이 1억인데 임대인이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액된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그리고 종전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한 1억은 선순위로 권리를 가지고 증액된 2천만 원은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보증금이 1억 2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비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기존 계약서와 증액된 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권리신고 및 다음은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보증금란에 기존 보증금 1억과 증액된 금액 2천만 원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란에 해당 계약서는 종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및 효력은 동일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보증금 2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특약사항에 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누구와 임차인 누구가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에 작성한 계약서에 이어서 2019년 5월 1일부로 보증금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재계약한 것임을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방법은 등기부 등본상에 권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임차인이 2천만 원 내려주었을 경우입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2천만 원을 가백하여 총 보증금 8천만 원으로 하고 그 계약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날짜를 명기하고 각각 서명 날인해 둡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총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총 보증금을 8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기존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보증금을 8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등기부등본에 권리 변동이 없으면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고 싶을 때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